네, 여러분 반갑구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선정 종목은 두둥 엑세스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업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엑세스 바이오의 주 사업 내용은요. 체외 진단 기술을 토대로 말라리아 진단 시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HIV 진단용 스트립, 요거는 완제품 형태는 아니고 반제품 형태랍니다. 그리고 G6PD, RDT 등의 진단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단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 그 보시면 HIV 진단용 스트립을 또 만든다고 했는데 요 HIV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요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 안에 살면서요. 이 면역 기능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기능을 파괴시키는 그런 무지막지한 어마무시한 바이러스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아시죠? 에이즈, AIDS, 에이즈를 일으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라리아, 아까 그랬잖아요. 말라리아 진단 시약. 이게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매출 구성에 있어서 요 말라리아 관련해서 그 진단 관련해서 그쪽 제품 그 매출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는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다 이겁니다. 전염병. 그래서 말라리아 원충은 얼룩날개 모기류에 속하는 암컷, 수컷이 아니라 여자, 이 암컷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데요. 여기에 걸리면은 증상이 오한, 발열, 발한의 전형적인 감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놈이 옹기나고 봤더니 이놈이요, 이놈. 예? 이 나쁜 놈의 시기게. 어떻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말이야. 이 암컷 모기가. 이게 그 전염원인가 봐요. 이게 그 말라리아 감염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예, 징그럽게 생겼죠. 예. 그리고 또 좀 가보면 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엑세스 바이오는 진단 업체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진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진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외 진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자 진단이라는 건데 체외 진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체외 바깥에 몸 바깥에서 진단하는 거. 그래서 혈액 즉 피, 분뇨, 뭐 오줌, 소변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침, 그다음에 체액 이런 것들을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체외니까 몸 바깥에서 신속하게 병을 진단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존의 내시경 검사 많이 하잖아요. 우리 위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이런 기존의 그런 내시경 검사나 조직 검사도 많이 하잖아요. 이 조직 검사 등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만 했던 질병을 보다 신속하고 장점은 신속하다는 거죠. 신속성 그리고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뭐다? 체외 진단이다. 반면에 분자 진단은요. 병원체, 병원균 및 병원체의 DNA, RNA 다 유전 물질이죠. 이거를 뽑아냅니다. 검출을 해갖고 진단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의 장점은 정확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보다 세밀한 진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진단 및 치료에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엑세스 바이오는 체외 진단 기술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해요. 체외 진단 기술. 그래서 그게 엑세스 바이오가 하는 주로 사업 내용이고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 엑세스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그 진단 업체들이 좀 많이 실적이 좋아졌어요, 이번에. 왜 그러냐면 뭐 때문이겠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있죠. 이게 참 웃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10일 날 미국 인트리보와 108억 규모의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날 공시가 떴어요. 근데 이거는 최근 매출액 대비 25%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시 같은 데 보면 뭐
단일 판매 공급 제약 체결 뭐 이런 게 많이 떠요. 그래서 어디에다 뭐 계약을 해서 뭔가를 뭐 판매하기로 했다 또는 공급하기로 했다 뭐 수주하기로 했다 수주를 했다 뭐 이런 공시나 기사가 많이 나오면 보셔야 될 게 그 수주 규모입니다. 공급 규모. 그래서 이게 전체 최근 매출액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그게 좀 중요하고 눈여겨봐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미하다, 뭐 최근 매출액 대비 뭐 5%다, 6%다 이런 거는 주가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25%에 해당하는 규모래요. 그리고 12월 16일 날 공시가 또 떴어요. 109억 규모로 또 공급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네이버 같은 데다 검색어를 치시면은 거기 나와요. 거기서 그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네이버에다가 그 종목 이름을 치시면 돼요. 이렇게 액세스 바이오 쳐갖고 검색을 하면 증권 정보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자공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자공시. 그래서 이렇게 또 클릭을 하면은 공시가 딱 목록 일단 목록이 나와요. 목록이. 그래서 이 기간별로 조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단일 판매 공급 제약 계약 체결 뭐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여기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공급 계약 뭐 108억 규모는 108억이고 매출액 대비 25.18% 계약 상대방 이런 게 다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가보면 지금 이제 주요 사업 내용과 최근 이슈는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기업 분석을 해보면 엑세스 바이오의 시가총액은 8,570억입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16일이고요. 지금 시각 오후 6시 23분인데 이 시각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8,570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는 69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상장 주식 수는 뭐 적당하네요. 3,630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고 외국인 소진율은 조금 미미해요. 0.25%. 그리고 지배 구조가 중요하죠. 보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보면 25.26%인데 최대 주주가 우리들 제약입니다. 최대 주주가 우리들 제약. 그리고 재무구조가 또 중요하죠. 재무구조. 재무구조를 보면 이게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화로 환산하면은 뭐 그거야 지금 환율 적용해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냥 편의상 제가 공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US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총계가 8,120만 달러. 그러면 지금 환율로 약 한 830억, 40억 뭐 이 정도 되겠죠. 자산이. 그리고 그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17만 달러가 있고요. 종속기업이나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해놓은 자산이 3,970만 달러, 약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총 자산이 8,120만 달러인데 그 중에 약 절반, 약 50% 정도인 4천만 달러가 종속기업이나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해놓은 그런 자산이 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형 자산이 1180만 달러가 있네요. 그리고 장기 매출 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이거는 6만 4천 달러. 요거는 뭐 매우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장기 매출 채권이 물건 팔았는데 외상으로 판 거죠. 아직 돈을 못 받은 거. 그리고 재고가 많이 쌓였으면 안 되겠죠. 물건이 안 팔렸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이 1370만 달러. 그래서 요게 그 전체 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조금 넘네요. 예, 근데 뭐 이 정도면 양호하네요. 부채 총계 1480만 달러, 빚의 총합이. 그리고 그 중에 부채의 총합이 1480만 달러인데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가 1410만 달러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요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그런 대출받은 돈이 4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억이 조금 안 되겠네요. 그리고 자본 총계 자기 자본은 6,600만 달러, 600 한 80억 뭐 90억 대략 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재무 구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럭저럭 아쉬운 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1270만 달러가 생겼습니다. 지금 요게 100 한 40억 150억 되겠네요. 원화로 환산하면. 그래서
그 순이익을 내 갖고 계속 쌓아둔 총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 잉여금은.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손익 계산서인데 이거는 기준이 2020년 1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액이 1840만 달러. 그중에서 매출 원가가 970만 달러. 약 한 50% 정도가 되네요. 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고 판매 및 관리비, 판관비가 650만 달러. 한 65억이 조금 넘는 돈이고 이번에 아주 놀랄만한 깜짝 놀랄만한 깜놀할 만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엑세스 바이오가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225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근데 같은 기간 2019년도 전년도 동기에는 260만 달러 손실 적자가 났는데 올해 225만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183만 달러, 기간은 역시 1월부터 9월까지고요. 이것도 전년도 동기와 비교하면 깜놀이에요. 깜놀. 2019년도 9개월 동안에는 590만 달러의 손실이 났었는데 올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왜 그럴까요?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 진단 키트 때문에 뭐 그거죠. 진단 시약이나 진단 키트 이런 거를 이제 팔아서 그런 거겠죠. 뭐 뻔하죠. 네. 그리고 현금 활동 흐름이 중요한데 현금 활동 흐름, 현금 흐름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129만 달러가 돈이 들어와 버렸어. 좋은 거죠.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어딘가에 투자를 했는데 이 괄호친 거는 돈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54만 달러를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다 투자를 많이 했나 하고 봤더니 건설 중인 자산을 취득하는 데다 337만 달러를 썼고요. 기계 장치를 또 사들이는데 39만 달러를 썼다. 이건 뭐 나쁜 건 아니죠. 투자했다고 봐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 이건 75만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단기 차입금이 요게 좀 아쉬운데 350만 달러가 또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는 빚을 냈다는 거죠. 예. 대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이기 때문에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이 350만 원 달러. 빚을 내니까 당연히 돈이 회사로 들어왔겠죠.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의 지금까지 간략하게 그냥 주 사업 내용이 뭔지,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살펴봤고요. 그 재무 상태는 결론적으로 뭐 양호합니다. 예, 양호하고 특히 그 손익 계산서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뭐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 지금 뭐 그래서 재무 상태는 이 정도면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인데 이 주가 차트를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2020년 12월 16일이고요. 오후 6시 29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가 23,500원으로 끝났네요. 약 2.17% 상승하면서. 근데 여기 보면 2020년 7월 8일날 3,070원이었어요. 3,070원. 그랬던 게 불과 몇 거래일 만에 2020년 8월 21일 날 최고가 62,900원을 찍었어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62,900원. 계속 뭐 상승이야, 그냥. 예. 그러다가 이날 2020년 8월 21일 날 최고가 62,900원을 찍었다가 하한가를 찍었네요. 하한가를. 그러고 나서 계속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쭉 나오다가 2020년 11월 9일 날 살짝 또 하락을 했다가 2020년 12월 7일 며칠 안 됐네요. 이때 또 상한가를 찍으면서 종가가 25,250원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끝이 났고 그 뒤로 이렇게 좀 뭐 별로 이렇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일단 이렇게 매수 및 매도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신규 매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은요, 지금 당장은 사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5일선이 60일선을 오늘 뚫을 뻔 했는데 윗골이 달면서 살짝 밀려서 못 뚫었어요. 그래서 60일선을 확실하게 뚫는 거를 보고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한 40% 내지 50% 정도는 좀 덜어내시라, 좀 비워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체외 진단 업체이기 때문에요. 뭔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대 이슈인데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데 그게 지금
뭐 미국에서는 파이자에서 만든 백신을 이미 접종을 시작을 했고 이제 뭐 유럽에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는 않고 있어요. 꺾이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때 그 2020년 7월 8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처럼 이런 막 그냥 거의 막 수직으로 서다시피 하는 이런 주가 상승은 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규 매수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뭔가 한 번 더 이렇게 점프를 해서 뭔가 또 한 번 급등이 나오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뭔가 큰 이슈가 또 하나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그게 이때만큼의 그런 큰 이슈는 좀 앞으로 나오지 시간이 갈수록 나오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또 모르죠, 뭐 근데 백신이 또 막 부작용이 엄청나게 일어나 버려 가지고 다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어마어마하게 또 확산을 해버리면 뭐 또 다시 한번 또 퀀텀 점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엑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간략하게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